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의 프로 퀸 양지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6월 모평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자, 우리 현역 고3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마도 학교의 여러분 행사로 굉장히 여러분이랑 바쁘시면서 과연 다음 달에 시험 여러분 잘 볼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공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N수행 학생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이 중요한 여러분 시기. 어떻게 보면 우리 11월 달 정말 중요한 우리 수능을 여러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수능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시기가 바로 이번 5월 달입니다. 자, 이 5월 달 어떻게 여러분이 보내느냐가 바로 수능의 성패에 바로 가장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요. 자, 오늘 6월 모평 대비 수학 공부의 기술로 여러분에게 좋은 공부 방법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평 대비 수학 공부의 기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우리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늘 주제 중에 메인이라고 얘기할 부분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1번이 그렇다면 작년 6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한 학생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6월 모평 대비한다 그러면 작년 여러분들의 6월 시험지 꺼내서 한번 풀어보는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다수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올해 여러분 6월 모평은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 보는 아주 여러분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작년 6월 시험 어떻게 나왔을까? 이 부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6월 모평 이제 정리가 끝났으면 과연 이제 남은 그래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남은 한 2주, 한 반 정도 되는 이 시기 어떻게 여러분이랑 공부하면 될지 막바지 스피드 학습법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오늘의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들에게 드리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선물.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 바로 그 공부의 기술을 전수해 드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6월 모평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작년 6월 모평 등급 컷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 학생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년 여러분들의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EBS 여러분들의 연계가 70% 정도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그래도 평이한 여러분 시험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중상위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조금 힘들었던 그런 시험이었죠.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시험 문제가 평이했다라고 됐던 그런 여러분 시험이 작년 6월 모의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 작년 여러분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여러분의 B형 같은 경우가 원점수 대비 1등급 것이 한 90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A형 학생들, 그러니까 나형 시험이 되겠죠? 나형 같은 경우가 95점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되었던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어떻게 여러분 출제가 될까? 우리 궁금하신 학생들 계실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 교육 전문가들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B형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반에서 그 다음에 A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3점 정도에서 시험 등급 컷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만점자 정도는 한 년에 0.5% 정도. 그 다음에 A형 같은 경우는 1% 안팎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6월 모평 그렇다면 작년에 1등급 과연 몇 명 정도 그리고 표준 점수 만점 정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6월 모의평가 시험 범위 등급 컷입니다. 자, 원점수는 선생님이 표기를 안 했고요. 자, 가형, 즉 올해 A형, B형이 되겠죠. 자, B형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136점 만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A형인 바로 나형이 141점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컷, 그 다음에 3등급, 그 다음에 4등급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그런 시험이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렇다면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됐던 시험 범위를 한번 살펴보고요.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수리 가형 같은 경우에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적통, 그 다음 기백이죠. 자, 그런데 적통은 우리가 순혈과 조화까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백 같은 경우에 2차 곡선까지 출제가 되니까 10문제, 10문제, 5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리 나형, 자, 올해는 A형입니다. 수학 1 같은 경우에 20문제, 그 다음에 미통기가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통기 같은 경우에는 미분법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문항이라는 거 우리 학생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6월 모의평가 등급 컷 그리고 문항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여러분 얘기 드릴 내용이 바로 막바지 이 스피드 학습법입니다. 선생님이 스피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렇게 단기간 즉 한 2주 한 반 정도 남은 우리 6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래 빨리 우리가 점수를 끌어올릴 것인가. 사실은 절대적인 여러분 공부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래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에 선생님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요즘에 6월 모의평가 대비하느라고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드실 텐데 자, 이 스피드 학습법으로 한번 점수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자, 가장 여러분 첫 번째 먼저 라는 말. 우리 학생들 책상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크게 한번 붙여놓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제때. 그 다음 마지막 자주입니다. 자, 먼저, 빨리, 제때, 자주. 자, 그렇다면 이 먼저라는 이 단어 선생님이 왜 썼는지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 먼저 시험 대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거. 자, 시험 범위입니다. 자, 과연 내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공부를 마무리를 지었을까? 개념 정리는 다 됐나? 심지어 어떤 학생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다시 시험을 갖다 준비하는데요. 이번 시험 범위까지 아직 못 끝냈어요. 특히 B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완성도 있게 공부를 못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만사 제쳐두시고 어떻게 보면 6월 모의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를 먼저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시험 범위에 맞게 개념을 완성하는 거 이게 가장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하셔야 될 스피드 학습법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빨리인데요. 자, 이 빨리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면 계산 속도를 높이라는 것인가? 맞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시험 문제를 갖다 우리가 푸실 때 실전 대비했을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계산 능력이에요. 또한 이해 능력이죠. 우리 수능에 나오는 또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휘 표현들은 우리 학생들이 평상시에 즐겨 쓰는, 즉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분히 여러분 학문적인 표현들이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다가 이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선생님이 그냥 읽어주는 것만으로 나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 선생님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수능의 표현 즉 수학의 표현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개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실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사칙연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계산을 해왔어요. 6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까지 해서 거의 12년 동안 우리 학생이 사칙연산을 계산해왔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이 얘기는 정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서 바로 알고리즘 구사 능력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 구사 능력. 자, 이 알고리즘 구사 능력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알고리즘 구사 능력은 많은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들을 알고 있을 때 알고리즘 구사 능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한 2주 반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키워 올리려면 바로 대표적인, 즉 빈출 유형에 대해서 반드시 습득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B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4과목 중에 그래도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 부분이 그래도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 75%에 대한 빈출 유형, 그리고 대표 유형들을 한번 섭렵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가 딱 끝나는 즉시 그러면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25%에 대한 빈출 유형에 대한 부담만 남게 되니까 오히려 훨씬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A형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수학원 전체 다 들어가지, 그 다음에 미통계에 벌써 미분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빈출 유형과 대표 유형만 빨리 우리가 습득한다 하더라도 알고리즘 구사 능력이 충분히 끌어올리게 되면 나중에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제때 자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제때 자주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때 자주? 아, 이거구나. 그러면 제때 자주라는 말은 이런 얘기죠. 내가 만약에 다이어리를 쓴다. 그러면 만약에 다이어리를 갖다 쓴다면 매일매일 제때 반드시 내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제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자주 나의 다이어리를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 그게 바로 제때 자주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볼게. 아까 전에 빨리라는 이 부분에서 알고리즘 구사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 구사 능력 어떤 문제들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자, 한번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문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선생님이 두 개의 문제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공통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다 알걸? 아마 작년 거 6월 시험 문제 푸시면서 또는 모든 여러분의 수업들을 들으시면서 맞아, 저 문제 중요하다라고 얘기 들었어. 또 우리가 3월 그리고 4월 교육청 여러분의 모의고사 시험 문제 보시면서 느끼셨죠?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이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렬의 관계식을 주고 행렬의 성질을 묻는 기역, 니은, 디귿 선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한번 키워볼까? 자, 이 m제곱 이퀄 m이다. 자, 우리 학생들 2차 관계식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자, 이 2차 관계식을 딱 보자마자 행렬방정식이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A라는 행렬은 K꼴이 아니다. 또는 A라는 행렬은 K꼴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바로 이 풀이법을 아느냐에 관련된 그러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여러분 해결이 되면 사실 기역, 니은, 디귿 출제자가 물어본 보기에 완전 끌려다니면서 공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여러분이 끌어낸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관계식, 조건식을 딱 끌어내시면 이 기역, 니은, 디귿이 후루룩 풀리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라는 거. 자, 이 문제 유형 2주 반 동안 우리 학생들이 꼭 잡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필수 유형이었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A, B형 공통 바로 12번으로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아마 이번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 우리 A형, B형 학생들 중에 이 문제 유형 꼭 공통으로 여러분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데 3월 모의평가 문제에서 아마 배점이 다른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B형 학생들은 기하에 대한 개념을 A형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 똑같이 출제를 하되 배점의 차이를 두면서 선별을 하는 이런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문제 우리 학생들 프랙탈 기하 문제 아실 겁니다. 자, 이 프랙탈 기하는 어차피 여러분의 수능에도 나올 아주 중요한 대표 유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시간을 갖고 문제를 준비를 하되 어쨌든 이번 6월 모의평가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 맨 마지막 발문을 보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 6월 모의평가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 나왔는데
수능에는 리미트 any 하나씩만 들어갈 때 SN, 즉 몸집 불리기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똑같은 여러분 발문이 아니더라도 교과서 내용은 같다라는 거. 그래서 꼭 이 유형만 여러분 점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제를 통해서 알고리즘,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답이 나온다. 한번 머릿속으로 꼭 한번 알고리즘 구사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스피드 학습법 어떻게 여러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여러분 살펴보셨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모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첫 번째, 우리 학생들 하셔야 될 거, 이번 1월 6월 모의평가에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빨리. 아까 전에 문제 봤죠? 알고리즘 구사 능력이 그렇게 중요해. 알아야 푼다. 알아야 빨리 풀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꼭 초점 맞추셔서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우리 학생들의 일일 스케줄, 즉 다이어리 쓰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때, 자주 여러분 체크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보는 우리 현명한 학생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VCR 보시면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우리 상남받고 대학가자 학생들에게 드리는 정말 중요한 선물.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6월 모평 대비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공부의 기술, 즉 수학 공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제 1장이 바로 암기의 기술입니다. 수학은 선생님 이해하는 과목 아니에요? 맞죠? 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기억을 오래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드는데요. 자, 이 암기의 기술 정말 우리 공부의 신들, 즉 공신들 여러분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정말 암기하는 방법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그러한 이런 암기 기술을 가지고 본인이 터득한 암기의 기술을 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오랫동안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이 암기 기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일의 6월 모평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수학의 단어, 첫 번째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형입니다. 자, 이번 수학 개정 과정이 되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해진 것이 바로 교과서가 되었어요. EBS도 뭐 중요하겠죠. 우리 학생은 EBS를 아마 수능 극강 열심히 여름일에 풀어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생각 들지 않아? 특히 여름일에 국어나 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문이라도 그대로 나오지. 그렇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바뀌고 또는 이런 그림이 바뀌고 아무리 관계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이 바뀌면 전혀 여러분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절대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가지 암기의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개념 암기의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 암기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개념 어떻게 외워요?
우리 학생들 개념 공부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개념 공부를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공식을 외워요. 공식 여러분 다 외우시고 나서 자기 개념 됐대요. 우리 학생이 보통 개념서 보실 때 개념 원리나 다른 여러분 우리 많은 개념서들 있잖아요. 있죠. 이런 여러분 개념서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은 뭐 하나? 그래요.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개념서도 문제집이에요. 그쵸? 그리고 문제집도 문제집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개념은 끝도 없이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개념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험 범위만큼이라도 이번 1회 6월 모평 딱 시험 범위만이라도 개념에 대해서 완벽한 학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 2주 반 동안 문제를 푸는 스킬은 조금 뒤떨어질 수 있죠. 왜? 6월 모평이 수능은 아니잖아. 너무 시험에 급하게 여러분 준비를 하다 보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방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의 개념 어떻게 암기하느냐? 선생님이 우리 상담받고 대학까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 역할극놀이 롤플레이 학습법 아시죠? 자, 이 롤플레이 학습법은 말 그대로 선생놀이. 선생님이 이따가 공부방 개조의 기술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롤플레이는 개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그럼 이 롤플레이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선생님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 아마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죠. 그럼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개념 설명해 주세요. 증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명 외우기. 그 다음에 그 대단원 안에 들어있는 중단원명 외우기. 그럼 그 중단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 중단원 안에는 어떠한 대표 유형들이 있는지 그 대표 유형 리스트 외우기. 그럼 그 리스트를 여러분 쭉 외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방들이 생겨요. 개념의 방이죠. 그 개념의 방에다가 개념들을 속속속 여러분 집어넣으신 다음에 수업 들으실 때 아마 개념 필기 다 하셔서 개념 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개념 노트가 대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게 직업이 됐지만 선생님 방에 칠판을 놓고 꼭 설명해 보듯이 이렇게 한번 개념을 한번 읊조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대본에 없는 얘기들, 그러니까 있는 얘기인데 내가 안 한 얘기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이 개념은 아직도 조금 미완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롤플레이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여러분 암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형 암기의 기술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뭐가 미천이 있어야 부필 언덕이 있지.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48점 아시죠? 100점 만점에 2,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 48점. 그 다음에 4점짜리 합쳐서 100점. 그러니까 4점짜리만 하더라도 52점. 그렇지만 2, 3점짜리 합치면 48점. 이 기본 점수 48점 만들기, 또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도 그래도 최소한 한 5문제 정도는 개념이 그대로 오롯이 들어있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갖다 생각하면 한 6, 70점? 이 베이스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베이스는 바로 무엇이냐? 매번 출제가 되었던 빈출 유형. 이 빈출 유형 정리는 너무나도 정리가 되어 있는 책도 많고요. 또 학원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고 또는 이런 EBS 책 보면 빈출 유형 정리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분 문제 유형들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 많이 푸시지 마시고요. 딱 유형에 하나씩, 개념에 딱 하나씩 있는 대표 유형들을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암기라는 말은 알고리즘을 외우는 겁니다. 문제를 여러분 딱 보시고 말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떠한 고등수학 개념이 통합됐고요. 이러한 얘기들을 혼자서 한번 중얼거리시면서 해보시는 거죠. 왜 수학은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연필로 풀고 연수장에다가 풀어야 돼?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한번 스스로가 말을 해보면 그 소리를 본인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수학적 논리에 맞는구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이 암기의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개념, 롤플레이로 머릿속에 쏙쏙쏙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 빈출 유형
암기하시고 이게 바로 첫 번째 1장 바로 암기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2장으로 여러분 얘기할 게 바로 이 자율학습의 기술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 14년 정도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선생님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율학습을 못한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쭉 몇백 명이 이렇게 자율학습하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가끔 봅니다. 그러면 가끔 선생님이 볼 때 느끼는 것은 와, 자율학습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한 30분 정도 공부하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학습은 기본적으로 아마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6시에 자율학습 시작해서 저녁 10시. 6시에 바로 또 시작하는 것도 아니야. 저녁 먹어. 그럼 한 7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3시간 정도 자율학습하고 나서 집에 와. 그럼 집에 오면 난 학교에서 왔으니까 늦게 왔으니까 이제 좀 쉴까? TV 봐.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야. 이렇게 하면 수능까지 갑니다. 이 자율학습의 양으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학습의 시간을 많이 끌어다 모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 동안 자율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지? 학교에서 쉬는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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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다 끊어내서 한 70분 정도. 점심시간, 점심 딱 먹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한 30분 정도. 최대한 끌어모아서 제 학생들은 한 7시간 정도의 자율학습의 양이 매일매일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는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의 자율학습이 완전히 쾅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수형 학생들은 훨씬 더 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우시니까 하루에 한 그래도 11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의 자율학습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교 수업 듣고 인강 듣고 학원 다니고 이런 시간 빼고 오롯이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이 자율학습의 시간만이 본인의 공부를 완전히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내가 과연 자율학습을 몇 시간이나 하고 있나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세 번째로 얘기할 내용이 그동안 선생님이 이 수학카드의 기술은 너무나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자, 이 수학카드의 기술 아시죠? 선생님이 이 수학카드를 만들 때는 6월 모평 대비해서 우선 수학카드에다가 딱 옮겨가지고 내가 정말 아기처럼 돌봐줘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 유형. 아까 전에 우리 VCR에서 보셨죠? 그 6월 모평 그 문제. 올해도 출제가 되고 또 여러분 이번 6월 바로 모평에도 출제가 될 만한 이런 중요한 4점짜리 문제들은 단박 해결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수학카드에다 옮겨서 보통 영어 단어를 외우잖아요. 버스 타서. 그치? 근데 그러한 중요한 여러분 단어들은 좀 자율학습 시간이나 좀 아주 중요한 정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좀 보면 안 될까? 그래서 오히려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떠들어도 주변이 좀 시끄러워도 내가 손과 머리로 푸는 거라 그래도 수학 문제는 그래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쉬는 시간에 수학 말고 다른 과목 한번 공부해본 학생들은 아마 선생님 말이 절실하게 느껴질 거야. 국어 문제 하나 딱 풀면 지문 하나 읽고 다시 또 넣어야 돼. 그쵸? 근데 수학은 다 똑똑똑 떨어져 있는 문제 유형들이라 얼마든지 여러분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때 수학 카드를 딱 꺼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말 이해하셨죠? 그동안 선생님이 수학카드의 기술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상남맞고 대학까지 학생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얘기할 부분이 4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유형학습의 기술입니다. 자, 이 유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유형, 선생님은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전에 빈출 유형은 선생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올해 가장 여러분 중요한 문제 유형은 바로 단원 간의 통합, 과목 간의 통합입니다. 자, 수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세트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각 단원별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면 이 단원들끼리 콜라보가 되는 이런 단원 간의 통합형 문제에 이번 2주 반 정도 꼭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점짜리 문제들 유형들 중에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시험장에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야. 정말 얘네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얘네 약점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상형로그의 지표와 가수다.
또는 지수로고 서술형 문제다. 이렇게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들 중에 이번 6월 모평에는 내가 딱 두 가지는 꼭 잡아야지. 그럼 이렇게 두 가지만 잡더라도 8점이야. 이렇게 조금 더 점수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이런 마지막 여러분 2주 반 정도 남았을 때의 시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학생들입니다. 그냥 실전 모의고사 한 해 번 푼다? 또는 이래 또 한 해 번 푼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 풀어서 뭐 할 거야? 우리가 내다보는 큰 그림은 바로 수능을 잘 보기 위함이다. 그럼 수능에도 나오고 이번 6월 모평에도 나오는 그러한 빈출 유형 최소한 두세 가지는 잡도록 하자. 이게 바로 유형 익히기 기술. 먼저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단원간의 통합형 문제에 대비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출 유형 최소한 4점짜리 문제 유형 두세 문제는 반드시 이번 6월 모평에서 잡도록 하자.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바로 유형 익히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5장에서 내가 얘기할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공부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자, 이 공부방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집에 오면 너무너무 공부가 안 돼요. 자, 과연 스카이를 간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디다 앉혀놔도 그 학생한테서 빛이 나는 아우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 학생을 주변으로 해서 떠들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 자,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자, 가장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나의 공부방이고 바로 이 공부방이 나의 작업실이 돼줘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서재에서 모든 여러분의 강의의 소스들이 나오고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공부방, 이 공부방이 어떻게 보면 작업실이 돼줘야 되겠죠. 선생님 고3 때 선생님의 공부방을 잠깐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공부방의 전체 벽면, 이 벽면은 선생님의 그냥 작업실이기 때문에 포스트잇으로 도배. 정말 얘가 중요한, 맞아, 내가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될 미션들이 있다. 그런 미션들은 계속 종이 쪽지에다 갖고 다니는 거지. 비싼 다이어리 필요 없습니다. 자, 메모지에다 딱 적어가지고 딱 벽면에다 붙여놓는 거야. 온 방에 있는 이 공간을 다 사용하는 거죠. 또 벽면 말고 뭐 칠판이 있다, 화이트보드가 있다, 또는 전지를 붙여놓는다. 정말 이 공부방은 나의 점수를 탄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작업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책상 위에는 많은 책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자기의 책상을 한번 쳐다보겠지? 자기의 책상에 얼마나 중요한 책들이 놓여 있는가? 내 수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서 정말 키워드가 될 만한 책들로 책상은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책들은 안 볼 거잖아. 거기 꽂혀져 있는 책들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책상에 있는 내가 정말 봐야 될 책들만 딱 남겨두시고요. 나머지는 창고로. 그래서 이 공부방 개조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 때까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인데요. 자, 이 6장에서 얘기할 게 이제 바로 선수의 기술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감독이자 코치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실 때 선수의 느낌으로 우리 학생들 프로필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직업란에 학생이라고 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맞게 학생답게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 학생들은 프로다운 학생이 돼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또 강사니까 프로답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돼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생답게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어서 그냥 눈 뜨고 학교 가는 게 일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학생들의 직업은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이자 책무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좋지 않고서 어떻게 결과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가장 과정을 잘 반영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정이 좋지 않으면 수능에서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과정보다도 우리 학생들은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자, 이 선수의 기술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계산 속도의 기술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는 앞쪽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피드 학습법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계산 속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 계산 속도를 높이려면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쫙 풀어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선생님은 이 계산 속도의 기술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형을 외워라. 중요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알고리즘 구사 능력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계산 속도의 기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융통성의 기술이에요. 이 융통성이라는 말 선생님 참 좋아하는데 자, 굉장히 고집이 센 학생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아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학생들이 계세요. 자, 이 융통성의 기술은 선생님이 왜 내가 더 공감을 하냐면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에 정체기가 왔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학을 여러분 전공할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과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됐을 때 수학을 얼마나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선생님은 그래서 수학을 원리 원칙대로 바라보는 것도 좋아. 그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더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각을 좀 바꾸게 되면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얘는 도구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융통성은 또 문제풀이 방법에도 또 들어갑니다. 하나의 풀이 방법으로 딱 고정화된 풀이법이 아니라 아마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에 해설지 보면 특히 예를 올해 다른 풀이가 많습니다. 이 다른 풀이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풀이 방법도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풀이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개념에 대한 이해의 완숙도 이 완숙도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선생님 이 문제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수학 논리상 맞아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맞아.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문제를 안 풀어주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대중적인 풀이는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크지. 그러니까 맞는 풀이긴 해. 그러니까 그렇게 풀도록 해.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만큼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풀이를 따라가는 거야. 나는 얘를 과거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었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여러분 시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나는 모든 짓은 다 할 거야. 라는 이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융통성을 발휘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 진보의 기술입니다. 이 진보의 기술은요. 우리 학생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어갖고 왔는데 한 80점대 되는 학생이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29번, 30번 문제 되게 어렵잖아.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푼 흔적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문제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선생님 저 안 풀었어요. 그래서 왜 안 풀었니? 그랬더니 문제 못 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 이 중요한 시험에서 문제를 보지도 않고 그냥 단정적으로 나는 풀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절대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3월이나 4월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공부가 좀 덜 된 상태니까.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 그리고 N수생까지 이번 70만 수험생들이 모두 다, 즉 수능에 응시할 수험생들이 전부 다 보는 첫 번째 모의평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소한 30번 문제까지 내가 수능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1번부터 30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시되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이 문제는 어려워서 못 풀어. 특히 올해 수능은 교과서 내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 취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학생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 또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도 그래도 반 정도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번까지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한번 읽고 그래도 전체 1번부터 30번까지 다 읽어봤고 아, 이 문제는 못 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계산은 했고 그렇다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번만에 이 문제의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 완벽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어쨌든 한 번 정도 쭉 한번 문제를 살펴보는 이 진보의 기술. 선생님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수능의 리허설인 만큼 전체적으로 내가 수능 때 어떤 느낌으로 시험을 보겠구나라는 이 감을 익히는 게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여러분 한 2주 반 정도 됐는데요.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기술 잘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공부의 기술, 자, 수학 공부의 기술 한번 우리 VCR 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할까요?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6월 모의평가 어떻게 준비하는 방법 한번 머릿속으로 쫙 한번 체크해 보셨죠? 자, 이번 여러분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은 아니에요. 그쵸? 아주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기는 하지만 수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이런 모의고사를 보든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되짚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가 전체 수험생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딱 보는 즉시 나의 약점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약점들,
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30번까지 꼭 한번 수능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살펴봐라 라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진보의 기술을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이 약점들을 가지고 이제 다가올 여름방학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여러분 시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모의고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번 6월 모의평가가 끝나는 즉시 입학사정관제나 여러 가지 여러분 수능 입시 체계를 세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제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 입시 전쟁에 있어서 또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하실 것이 이번 여러분 모의고사를 딱 보는 즉시 전체 이제 수능 범위가 이제 출제가 되는 시험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6월 시험 B형 같은 경우, A형 같은 경우 전체 수능 범위의 75%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75%를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딱 퉁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는 거. 자,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한 2주 반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보면 3개월 또는 4개월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3 현역 학생들은 조금만 여러분 정신 차리셔서 너무 날씨 좋고 너무 막 화창하지만 바로 여러분 앉아서 6월 시험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정말 현명한 학생들이 되주시길 정말 부탁을 드리고 N수형 학생들은 다시 나에게 실패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여러분 또 기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